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안동댐과 이맛댐물을 공급받겠다는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치수원 이전을 위한 MOU 체결을 안동시에 제안하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시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구시가 제안한 MOU 체결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3년간의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구미 해평 치수장에서 대구 식수를 공급받기로 한 맑은 물 상생 협정. 대구시가 지난 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 파기됐습니다. 대신 안동댐 이맛댐 물을 공급받는 논의를 시작했고 여기에 드는 1조 4천억 정도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가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구시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이 참여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우리는 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하루에서도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대구시가 치수원 이전 문제 협력을 위해 안동시에 제안한 MOU 체결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 공급 방식과 송수관로 설치 등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데 권 시장은 우선 원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송수관로 먼저 깔고 원수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또 1차 정수해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완전 수동을 보내면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존의 구미 해평 치수장 이용 계획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안동댐 물 공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 반발부터 환경부 검토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북도는 민간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과 사례 조사에 나서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시가 맑은물 상생 협정을 해지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구미시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구미시는 대구와 맑은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와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구미시가 물을 못 준다, 협정서를 무효화 또는 파기를 선언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홍 시장이 해평치수장을 진정으로 이용하고 협정을 준수할 의도라면 파기에 앞서 적어도 한 번은 구미시장에게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공항이 들어선 의성군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공항 터미널로 가는 접근성이 의성에 비해 군위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의성 군민들은 대구시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의성군 공항 지원 단체가 기본 계획 내용을 성토하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성군은 소음만 있는 공항을 반대한다. 2년 전 약속한 공동 합의문에는 항공 물류 관련 산업단지를 의성 지역에 둔다고 했지만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합의문은 군위와 의성에 똑같이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각각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은 항공 물류 산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화물 처리의 핵심 기능인 민간공항 터미널 접근성이 오히려 군위 쪽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합의문을 허물맹랑한 서류로 만들지 말고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공개하고 2년여 동안 답변한 용역 추린이라는 말을 그만하기 바란다. 군위 쪽 산단 입주 기업은 기존 도로를 통해 터미널 접근이 용이한 반면 의성은 터미널과 산단 사이에 골프장이 3곳이나 있어 새 도로를 내거나 기존 도로를 이용해 돌아와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민간공항 담당인 국토교통부에 도로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공항 시설을 양보한 의성에선 소음만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저는 도의원 차원에서 또 의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 여부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의 바탕이 되는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 결과는 올 연말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추석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죠.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다 물가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추석이 평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제수 가격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제수 가격은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핵곡식의 출하가 충분하지 못하고 폭우 피해 영향으로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농산물만큼은 아니지만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성수품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물량의 증가, 할인 쿠폰 발행 등이 가격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제수 과일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생육 기간 동안 태풍 피해가 없어 출하량이 증가해 추석 전까지 가격 약세가 예상됩니다. 추석 직전보다는 미리 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석 성수품의 구입 적기는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직전보다는 5, 6일 전,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 특히 과일은 추석 2, 3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 세트도 미리 구입하면 최대 4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추석 기간과 비교해 7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에 알뜰 구매를 위한 고객들의 현명한 선택이 사전 예약을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아직 3주 남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 동향을 살펴가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8,136명, 경북 8,620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서는 대구가 1,797명, 경북은 1,505명 줄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대구는 2,320명, 경북은 1,957명 많고 금요일 0시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4월 8일 대구 9,224명, 경북 1,385명을 기록한 이후 19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는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2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대구 1,321명, 경북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6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요. 우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회사에 다닐 때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2명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 파견 기간 원청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갑자기 생업을 잃은 부당 해고 기간 2020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3년 만에 사측은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64억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고 사측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차별해 그 차이만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해고자들이 받았을 임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재판부가 역시 불법 파견이다. 그러한 점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그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집행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이게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한 건데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고용하고 임금 배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7월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견법 위반 형사소송은 다음 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번 주 대구와 경북은 정체 전선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 기온도 33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북구 8경 중 하나인 금옥꽃섬에 나와 있습니다. 금옥꽃섬은 현재 푸르름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대형 꽃단지도 형성돼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최근 잦은 가을비로 인해 처서를 앞두고 이제는 가을의 자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와 경북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6일에는 대구에 올해 첫 호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동서로 긴 띠 형태의 정체전선은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를 쏟아냈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가을로 다가서고 있지만 아직 낮더위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 한낮에는 26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3일을 전후로는 북쪽 저기압의 발달 가능성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아경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적 공론화와 수기를 통해 결정된 신청사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청사 건립 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금 폐지 이후 연차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사 주변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건립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약 1년간 시도지사 협의회를 이끌게 된 이철우 도지사는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 규정에서 법령 규정으로 바뀌고 참여 부처도 줄여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실행력을 갖도록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 프로젝트를 패키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